사람은 누구나 생각이라는 숲속을 걷는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쏟아지는 생각, 어제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소리,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을 두드린다. 마음은 그 소용돌이에 빠져 휘둘리고 몸은 멀쩡히 앉아 있어도 이미 수천 리를 떠돌고 있다. 이토록 생각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불꽃 하나가 어느새 들불처럼 번져 내 하루를 집어삼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생각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이 많다는 것을 한때는 지혜의 증표로 여겼다. 신중함, 배려, 성찰, 이런 이름 아래서 생각은 한층 고귀한 가치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작 그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끝없는 의심이 숨겨져 있다. 그 의심은 뿌리를 내리고 어느새 나는 부족하다, 나는 틀렸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마치 밤하늘에 구름이 드리우듯 우리의 맑은 마음은 이 생각 구름으로 가려지고 만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착각, 이를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른다.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믿는다. 길을 걸어갈 때, 말 한마디를 할 때, 작은 실수 하나에도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막힌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살아가느라 타인을 그토록 깊게 관찰할 여유조차 없다. 이 착각 속에서 우리는 괜한 부끄러움에 사로잡히고 불필요한 상상으로 자기를 괴롭힌다. 또 한편으로는 일반화의 함정에 빠진다.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패배로 단정되고 한 사람의 비난이 모든 사람의 시선으로 확장된다. 마음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대신 감정과 공포가 만든 허구의 이야기를 믿는다. 그 이야기는 점점 자라나 나를 둘러싼 벽이 되고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가 지어낸 성 안에서 홀로 떨고 있는 존재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끌어안고 있는가? 그 생각들은 정말로 우리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결국 우리를 더 멀리 데려가 버리는 허상일까? 이번에 낭독할 책은 생각 중독자를 위한 관계 수업이다. 저자인 닉 트렌터는 행동심리 전문가로서 자신의 실제 경험과 명확한 심리학적, 뇌과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생각 중독자 특유의 인간관계 패턴을 정확히 겨냥하고 문제점을 파고든 뒤 해법을 제안한다. 이 책을 읽으며 성벽을 허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얗게 되었을 때도 대화를 시작하는 법.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어색한 침묵에 대처하는 법. 상대방에게 내가 진정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인상을 전하도록 능동적으로 경청하는 법. 사회적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법. 당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를 타인과 형성하는 법 말이다. 생각 중독자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 먼저 어떠한 사회적 상황을 경험한다.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당시의 일을 반추한다. 여기서 반추는 반추동물
말 그대로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을 가리키는 용어에서 따온 것이다. 끔찍한 감정을 불러오는 생각들을 끄집어내어 계속해서 곱씹고 되새길 때마다 생각은 더욱 최악으로 치닫는다. 되새김질을 마칠 즈음이면 자신이 끔찍한 인간이고 모두가 자신을 싫어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단 1초도 견딜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는다. 이제 이 태도를 장착한 채 또 다른 사회적 상황을 맞이하고 당연하게도 이 악순환은 새로운 주기를 시작한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문학비평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는 이런 말을 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으면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덜 쓰게 될 것이다. 스포트라이트 효과는 사회적 환경에서 타인이 자신의 외모나 행동을 많이 의식하고 주목할 것이라 과대평가하는 심리적 현상이다. 즉,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타인에게 엄격하게 평가당하는 것 같은 극도로 괴로운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 상상할 수 있듯 이것은 인지적 왜곡이다. 사실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집중하는 상태일 뿐 타인이 우리에게 가하는 행위가 아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삶과 생각, 활동에 가장 관심이 많고 타인의 외모나 행동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알다시피 한 가지 기묘한 아이러니가 있다. 과할 정도로 자신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불안한 자기 몰두에 빠져 관심이 항상 나에만 향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 자신감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사람들은 도리어 자기 자신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스포트라이트 효과로 인해 우리는 자신이 모든 일의 중심이라고 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 또는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오해한다. 이를테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와중에 누군가 한숨을 내쉬며 지루해라고 크게 이야기한다면 곧장 당신이 재미없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즉각 받아들이는 식이다. 일반화란 한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나 시나리오를 판단하기 위해 추론하는 행위다. 그래서 한 번 뱀에게 물리고 나면 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수업 시간에 오답을 말하고 수치심을 느꼈다면 앞으로 틀린 답을 말할 때마다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 패턴은 향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생각 과잉,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을 촉발할 수 있다. 우리 삶에서 경험이란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경험은 당신이 아니다. 경험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정의하지 않는다.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심리학적 개념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높지만 그 역효과로 너무도 쉽게 자신을 진단하고 병리화하며 스스로에게 꼬리표를 붙여 자기 자신에게 한계를 부여하고 변화의 여지를 차단한다. 편안한 관계를 만드는 4가지 행동 전략. 생각 과잉과 싸우지 않는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능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하나는
너무 뻔하게도 생각 과잉이다. 우리는 먼저 얼마나 민망함을 느꼈는지 또는 느낄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상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반추한다. 희한한 점은 더욱 사교적이 되고 안전지대를 벗어나 용감하게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수록 반추가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할 점은 생각으로 생각 과잉을 벗어나거나 걱정으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과 걱정을 하면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돌 뿐이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반추와 생각 과잉의 덫에 빠지는데, 이는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이 문제 해결 행동의 일종이라는 것은 반추가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거짓말이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기 비판적인 태도를 비난하며 스스로에게 더 많은 문제를 안겨줄 필요는 없다.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에는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를 한 번 비웃는 것으로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 심리적 거리를 벌리고 최대한의 연민을 발휘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다. 반추와 걱정, 불안은 인간적인 일이다. 확인하고 놓아주면 된다. 파도의 물마루처럼 높아졌다가 얼마간 그 기세를 유지하고는 사라진다. 왜 꽉 붙잡고는 필요 이상으로 더 오래 지속되게 만드는가? 수용은 흘러가게 하지만 저항과 판단은 더욱 길게 지속시킬 뿐이다. 어떠한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 생각을 계속 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를 판단할 필요도 없다. 그 생각 또한 물줄기로 흘러들어가 멀리 떠내려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본다. 불안은 외부로 방출되고 현명한 행동으로 발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밤새 질병을 걱정하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다면 걱정을 멈추고 곧장 병원 진료 예약을 잡는다. 짝사랑하는 상대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마음을 졸이느라 괴로울 지경이라면 걱정을 멈추고 직접 물어본다. 100만 가지의 모호한 가능성과 선택지를 걱정하는 것보다 실천을 하는 편이 낫다. 노출 치료로 불안을 탈피한다. 노출 치료는 전통적인 인지행동적 접근법으로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연결고리와 조건화된 반응을 삭제하고 새로운 연결고리와 반응이 자리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는 것이다. 견딜 수 없고 위협적이라 믿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지만 당신이 두려워하던 결과는 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면 이것은 두려운 것이다 라는 신념이 어느새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된다. 노출 치료에서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상황을 마주하겠다고 선택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불안 반응이 약해지다 마침내 사라진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해당 상황과 트리거들을 긍정적인 무언가와, 즉 두려움과 회피가 아닌 무언가와 연계시켜 과정을 단축할 수 있다. 노출 치료의 방법 중 하나는 단계별 노출로, 더 간단히 말하자면 작은 단계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열이나 준비 없이 곧장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을 마주한다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대상이 공포스럽다는 생각이 더욱 깊이 각인되기 때문이다. 이전과는 다르게 대처하는 법을 학습하지 못한 채 공포 상황을 벗어난다면 조건화된 반응이 더욱 강화되어 다음번에도 도피할 확률이 높아진다. 반면 노출의 진행이 너무 늦으면 오래된 연결고리가 고착되어 당신의 머릿속에는 이 연결고리를 바꿀 방법이 없다는 믿음이 강해진다. 단계별 노출은 두려움과 공포증을 극복하는데 훌륭한 방법이지만 해결해야 할 큰 심리적 문제가 없더라도 자신의 안전지대를 살짝 벗어난 삶을 살겠다고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회피가 최고라고 학습하는 대신 색다른 무언가와 약간의 불편함을 즐기는 태도를 훈련하는 것이다. 다가가는 삶의 방식을 함양하고 멀어지고자 하는 성향에 지속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안전 추구 행동을 멈춘다. 불안의 관점에서 보면 두려운 무언가를 마주할 때의 해결책은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을 그 상황에서 빼내는 것이다. 도망치거나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처럼 말이다. 사회 불안의 맥락에서 안전행동이란 지각된 위협이나 부정적인 판단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채택한 대처 메커니즘이나 회피 전략을 뜻한다. 보통 안전 추구 행동과 도피, 회피 행동은 습관처럼 굳어지는데 이는 제 나름대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 순간만큼은 회피와 도피를 택하는 편이 더욱 편안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착각한다. 이와 동시에 당신은 자신이 도피하고 회피하려던 대상이 애초에 진짜 위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당신이 위협을 잘못 인식한 게 문제였음을 놓치고 만다. 해결책은 이 지각을 바로잡는 것이지 위협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문손잡이 공포증을 진정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한 목표는 손잡이를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회피를 허용하지 않고 꾸준하게 문손잡이에 노출되는 법을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소위 위협이라는 대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야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한때 견딜 수 없이 두려웠던 대상을 참아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안전 행동이 불러오는 또 다른 결과는 자기 충족적 예언의 힘 때문에 벌어진다. 가령 업무 회의 때 실수하지 않으려 침묵한다면 당연하게도 당신은 아무런 실수도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당신은 실수를 저지르며 얻을 수 있었던 가르침들을 하나도 얻지 못한다. 조금 더 자신감 있고 편안하게 말하는 법도 배우지 못하고 자신의 의사를 또렷하게 표현하는 능력도 서서히 잃는다. 그러다 의견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되면 많이 해보지 않은 탓에 말을 더듬거리거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예전보다 어설프게 말할 공산이 크다. 이는 당신이 의견을 세상에 꺼내 보여야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다듬어지고 수정되고 개선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덕택에 단기적으로 기분이 나아졌지만 그와 동시에 몇몇 긍정적인 경험 또한 차단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안전 추구 행동은 교묘한 회피 행동이다. 단기적으로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을 더욱 지속시킬 뿐이다.
안전 추구 행동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불안을 낮추기 위해 자신이 정확히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욱 건강한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 어떠한 행동을 하지 못할 때 불안함을 느낀다면 안전 추구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이 습관을 버리면 단기적으로는 불안이 높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소진을 구분한다. 사회적 소진은 대체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 진이 빠지고 과도한 자극을 받은 듯한 느낌을 말한다. 개개인의 외향성, 내향성 정도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발현되고 생애 주기에 걸쳐서도 그 증상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 소진의 신호로는 이전까지는 즐겼던 사회적 교류 상황에서 과민해지고 참을성이 줄어들며 즐거움을 덜 느끼는 증상을 들 수 있다. 몇 년간의 코로나 봉쇄 이후 재택근무를 마치고 어색하게 일터로 복귀한 사람들이 많아지며 사회적 소진을 그 어느 때보다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감당할 수 있었던 동료들과의 잡담과 회의, 사교 모임이 어느새 너무도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자신의 경계를 두려움과 신중히 가려냄으로써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 스스로의 한계를 밀어붙여야 할 때와 거절해야 할 때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단호한 태도로 당신이 피곤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모임 자리를 정리해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당신이 집에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 어느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자신 있게 본인의 경계를 알릴 때 사람들에게 그 한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가르침도 전하는 셈이 된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당신이 참석해야 할 모임의 수를 세거나 총 몇 시간이나 사교 활동을 했고 또 하지 않았는지 따지기보다는 사람들과 진정성 있는 유대 관계를 나누는데 노력을 집중시키는 편이 훨씬 건강하다. 자신에게 자기 연민을 행할 여유를 가져야 한다. 자신을 향해 현실적인 기대치를 세워야 한다. 자신을 타인과 비교해서도 안 된다. 특정 인간관계나 상황을 재평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란다. 생각은 멈추라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떠오르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그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더 크게 나를 따라온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을 멈추겠다고 결심하고 눈을 감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상념이 밀려드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길을 택하는 것은 어떨까? 물이 돌에 부딪혀도 멈추지 않고 흐르듯 생각 또한 스스로 흘러갈 때 비로소 사라진다. 생각 과잉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초대장이다. 수많은 생각 중 어느 것도 진짜 나를 온전히 대변하지 않는다. 그저 한순간의 파도일 뿐이다. 그 파도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다만 바라보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한층 가벼운 사람이 된다.
노출 치료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무서운 도약이 아니다. 작은 발걸음이다. 오늘은 카페에서 낯선 사람과 눈을 마주칠 수 있고, 내일은 모임에서 한마디를 용기 내어 건넬 수 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세상이 생각만큼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스포트라이트는 늘 내 머릿속에서만 켜져 있었음을 알게 된다. 안전 추구 행동을 멈춘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로 나를 세상으로 던지라는 것이 아니다. 단단한 벽 안에 숨는 대신 더 넓은 풍경을 마주하려는 결단이다. 우리는 모두 불안이라는 작은 불씨를 가슴에 품고 산다. 그러나 그 불씨를 애써 감추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지고 뜨거워진다. 불안을 드러내고 그것을 함께 마주할 때 우리는 그 불씨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소진을 구분하는 일은 나를 보살피는 지혜이다. 불안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소진은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다. 자신의 에너지를 보살피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비이다. 스스로를 돌볼 줄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다. 관계는 거창한 언어가 아니라 내가 먼저 편안해지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나와의 관계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세상과의 관계도 변한다. 생각이 빚어낸 허상의 울타리를 조금씩 허물고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맑게 바라볼 수 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작은 용기, 그 용기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세상과 이어준다. 생각은 구름처럼 흘러가고 관계는 물처럼 스며든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무겁게 걸었던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지고 숨 막히던 가슴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작은 웃음소리, 햇살이 머물다 가는 따스한 손길, 그 모든 것이 더는 두렵지 않다. 이제 당신은 어떤 관계를 꿈꾸는가? 생각의 무게에서 벗어나 가볍고 부드럽게 스며드는 관계를 상상해보라. 그 상상은 곧 현실이 된다. 마음을 덜어낸 만큼 당신의 관계도 한층 투명해질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이라는 숲속을 걷는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쏟아지는 생각, 어제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소리,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을 두드린다. 마음은 그 소용돌이에 빠져 휘둘리고 몸은 멀쩡히 앉아 있어도 이미 수천 리를 떠돌고 있다. 이토록 생각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불꽃 하나가 어느새 들불처럼 번져 내 하루를 집어삼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생각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이 많다는 것을 한때는 지혜의 증표로 여겼다. 신중함, 배려, 성찰, 이런 이름 아래서 생각은 한층 고귀한 가치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작 그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끝없는 의심이 숨겨져 있다. 그 의심은 뿌리를 내리고
어느새 나는 부족하다. 나는 틀렸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마치 밤하늘에 구름이 드리우듯 우리의 맑은 마음은 이 생각 구름으로 가려지고 만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착각, 이를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른다.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믿는다. 길을 걸어갈 때, 말 한마디를 할 때, 작은 실수 하나에도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막힌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살아가느라 타인을 그토록 깊게 관찰할 여유조차 없다. 이 착각 속에서 우리는 괜한 부끄러움에 사로잡히고 불필요한 상상으로 자기를 괴롭힌다. 또 한편으로는 일반화의 함정에 빠진다.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패배로 단정되고 한 사람의 비난이 모든 사람의 시선으로 확장된다. 마음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대신 감정과 공포가 만든 허구의 이야기를 믿는다. 그 이야기는 점점 자라나 나를 둘러싼 벽이 되고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가 지어낸 성 안에서 홀로 떨고 있는 존재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끌어안고 있는가? 그 생각들은 정말로 우리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결국 우리를 더 멀리 데려가 버리는 허상일까? 이번에 낭독할 책은 생각 중독자를 위한 관계 수업이다. 저자인 닉 트렌터는 행동심리 전문가로서 자신의 실제 경험과 명확한 심리학적, 뇌과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생각 중독자 특유의 인간관계 패턴을 정확히 겨냥하고 문제점을 파고든 뒤 해법을 제안한다. 이 책을 읽으며 성벽을 허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얗게 되었을 때도 대화를 시작하는 법.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어색한 침묵에 대처하는 법. 상대방에게 내가 진정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인상을 전하도록 능동적으로 경청하는 법. 사회적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법. 당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를 타인과 형성하는 법 말이다. 생각 중독자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 먼저 어떠한 사회적 상황을 경험한다.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당시의 일을 반추한다. 여기서 반추는 반추동물, 말 그대로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을 가리키는 용어에서 따온 것이다. 끔찍한 감정을 불러오는 생각들을 끄집어내어 계속해서 곱씹고 되새길 때마다 생각은 더욱 최악으로 치닫는다. 되새김질을 마칠 즈음이면 자신이 끔찍한 인간이고 모두가 자신을 싫어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단 1초도 견딜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는다. 이제 이 태도를 장착한 채 또 다른 사회적 상황을 맞이하고 당연하게도 이 악순환은 새로운 주기를 시작한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문학비평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는 이런 말을 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으면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덜 쓰게 될 것이다. 스포트라이트 효과는 사회적 환경에서 타인이 자신의 외모나 행동을 많이 의식하고 주목할 것이라 과대평가하는 심리적 현상이다.
즉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타인에게 엄격하게 평가당하는 것 같은 극도로 괴로운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 상상할 수 있듯 이것은 인지적 왜곡이다. 사실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집중하는 상태일 뿐 타인이 우리에게 가하는 행위가 아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삶과 생각, 활동에 가장 관심이 많고 타인의 외모나 행동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알다시피 한 가지 기묘한 아이러니가 있다. 과할 정도로 자신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불안한 자기 몰두에 빠져 관심이 항상 나에만 향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 자신감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사람들은 도리어 자기 자신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스포트라이트 효과로 인해 우리는 자신이 모든 일의 중심이라고 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 또는 자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오해한다. 이를테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와중에 누군가 한숨을 내쉬며 지루해라고 크게 이야기한다면 곧장 당신이 재미없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즉각 받아들이는 식이다. 일반화란 한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나 시나리오를 판단하기 위해 추론하는 행위다. 그래서 한 번 뱀에게 물리고 나면 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수업 시간에 오답을 말하고 수치심을 느꼈다면 앞으로 틀린 답을 말할 때마다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 패턴은 향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생각 과잉,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을 촉발할 수 있다. 우리 삶에서 경험이란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경험은 당신이 아니다. 경험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정의하지 않는다. 현대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심리학적 개념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높지만 그 역효과로 너무도 쉽게 자신을 진단하고 병리화하며 스스로에게 꼬리표를 붙여 자기 자신에게 한계를 부여하고 변화의 여지를 차단한다. 편안한 관계를 만드는 4가지 행동 전략. 생각 과잉과 싸우지 않는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능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하나는 너무 뻔하게도 생각 과잉이다. 우리는 먼저 얼마나 민망함을 느꼈는지 또는 느낄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상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반추한다. 희한한 점은 더욱 사교적이 되고 안전지대를 벗어나 용감하게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수록 반추가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할 점은 생각으로 생각 과잉을 벗어나거나 걱정으로 불안해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과 걱정을 하면 계속해서 같은 자리를 맴돌 뿐이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반추와 생각 과잉의 덫에 빠지는데 이는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이 문제 해결 행동의 일종이라는 것은 반추가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거짓말이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기 비판적인 태도를 비난하며 스스로에게 더 많은 문제를 안겨줄 필요는 없다.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에는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를 한 번 비웃는 것으로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 심리적 거리를 벌리고 최대한의 연민을 발휘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다. 반추와 걱정, 불안은 인간적인 일이다. 확인하고 놓아주면 된다. 파도의 물마루처럼 높아졌다가 얼마간 그 기세를 유지하고는 사라진다. 왜 꽉 붙잡고는 필요 이상으로 더 오래 지속되게 만드는가? 수용은 흘러가게 하지만 저항과 판단은 더욱 길게 지속시킬 뿐이다. 어떠한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 생각을 계속 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를 판단할 필요도 없다. 그 생각 또한 물줄기로 흘러들어가 멀리 떠내려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본다. 불안은 외부로 방출되고 현명한 행동으로 발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밤새 질병을 걱정하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다면 걱정을 멈추고 곧장 병원 진료 예약을 잡는다. 짝사랑하는 상대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마음을 졸이느라 괴로울 지경이라면 걱정을 멈추고 직접 물어본다. 100만 가지의 모호한 가능성과 선택지를 걱정하는 것보다 실천을 하는 편이 낫다. 노출 치료로 불안을 탈피한다. 노출 치료는 전통적인 인지행동적 접근법으로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연결고리와 조건화된 반응을 삭제하고 새로운 연결고리와 반응이 자리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는 것이다. 견딜 수 없고 위협적이라 믿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지만 당신이 두려워하던 결과는 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면 이것은 두려운 것이다 라는 신념이 어느새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게 된다. 노출 치료에서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상황을 마주하겠다고 선택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불안 반응이 약해지다 마침내 사라진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해당 상황과 트리거들을 긍정적인 무언가와 즉 두려움과 회피가 아닌 무언가와 연계시켜 과정을 단축할 수 있다. 노출 치료의 방법 중 하나는 단계별 노출로, 더 간단히 말하자면 작은 단계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열이나 준비 없이 곧장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을 마주한다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대상이 공포스럽다는 생각이 더욱 깊이 각인되기 때문이다. 이전과는 다르게 대처하는 법을 학습하지 못한 채 공포 상황을 벗어난다면 조건화된 반응이 더욱 강화되어 다음번에도 도피할 확률이 높아진다. 반면 노출의 진행이 너무 늦으면 오래된 연결고리가 고착되어 당신의 머릿속에는 이 연결고리를 바꿀 방법이 없다는 믿음이 강해진다. 단계별 노출은 두려움과 공포증을 극복하는데 훌륭한 방법이지만 해결해야 할 큰 심리적 문제가 없더라도 자신의 안전지대를 살짝 벗어난 삶을 살겠다고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회피가 최고라고 학습하는 대신 색다른 무언가와 약간의 불편함을 즐기는 태도를 훈련하는 것이다. 다가가는 삶의 방식을 함양하고 멀어지고자 하는 성향에 지속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안전 추구 행동을 멈춘다. 불안의 관점에서 보면
두려운 무언가를 마주할 때의 해결책은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을 그 상황에서 빼내는 것이다. 도망치거나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처럼 말이다. 사회 불안의 맥락에서 안전행동이란 지각된 위협이나 부정적인 판단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채택한 대처 메커니즘이나 회피 전략을 뜻한다. 보통 안전 추구 행동과 도피, 회피 행동은 습관처럼 굳어지는데 이는 제 나름대로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 순간만큼은 회피와 도피를 택하는 편이 더욱 편안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착각한다. 이와 동시에 당신은 자신이 도피하고 회피하려던 대상이 애초에 진짜 위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당신이 위협을 잘못 인식한 게 문제였음을 놓치고 만다. 해결책은 이 지각을 바로잡는 것이지 위협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문손잡이 공포증을 진정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한 목표는 손잡이를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회피를 허용하지 않고 꾸준하게 문손잡이에 노출되는 법을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소위 위협이라는 대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야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한때 견딜 수 없이 두려웠던 대상을 참아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안전 행동이 불러오는 또 다른 결과는 자기 충족적 예언의 힘 때문에 벌어진다. 가령 업무 회의 때 실수하지 않으려 침묵한다면 당연하게도 당신은 아무런 실수도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당신은 실수를 저지르며 얻을 수 있었던 가르침들을 하나도 얻지 못한다. 조금 더 자신감 있고 편안하게 말하는 법도 배우지 못하고 자신의 의사를 또렷하게 표현하는 능력도 서서히 잃는다. 그러다 의견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되면 많이 해보지 않은 탓에 말을 더듬거리거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예전보다 어설프게 말할 공산이 크다. 이는 당신이 의견을 세상에 꺼내 보여야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다듬어지고 수정되고 개선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덕택에 단기적으로 기분이 나아졌지만 그와 동시에 몇몇 긍정적인 경험 또한 차단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안전 추구 행동은 교묘한 회피 행동이다. 단기적으로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을 더욱 지속시킬 뿐이다. 안전 추구 행동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불안을 낮추기 위해 자신이 정확히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욱 건강한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 어떠한 행동을 하지 못할 때 불안함을 느낀다면 안전 추구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이 습관을 버리면 단기적으로는 불안이 높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소진을 구분한다. 사회적 소진은 대체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 진이 빠지고 과도한 자극을 받은 듯한 느낌을 말한다. 개개인의 외향성, 내향성 정도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발현되고 생애 주기에 걸쳐서도 그 증상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 소진의 신호로는 이전까지는 즐겼던 사회적 교류 상황에서 과민해지고 참을성이 줄어들며 즐거움을 덜 느끼는 증상을 들 수 있다.
몇 년간의 코로나 봉쇄 이후 재택근무를 마치고 어색하게 일터로 복귀한 사람들이 많아지며 사회적 소진을 그 어느 때보다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감당할 수 있었던 동료들과의 잡담과 회의, 사교 모임이 어느새 너무도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자신의 경계를 두려움과 신중히 가려냄으로써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 스스로의 한계를 밀어붙여야 할 때와 거절해야 할 때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단호한 태도로 당신이 피곤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모임 자리를 정리해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당신이 집에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 어느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자신 있게 본인의 경계를 알릴 때 사람들에게 그 한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가르침도 전하는 셈이 된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당신이 참석해야 할 모임의 수를 세거나 총 몇 시간이나 사교 활동을 했고 또 하지 않았는지 따지기보다는 사람들과 진정성 있는 유대 관계를 나누는데 노력을 집중시키는 편이 훨씬 건강하다. 자신에게 자기 연민을 행할 여유를 가져야 한다. 자신을 향해 현실적인 기대치를 세워야 한다. 자신을 타인과 비교해서도 안 된다. 특정 인간관계나 상황을 재평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란다. 생각은 멈추라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떠오르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그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더 크게 나를 따라온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을 멈추겠다고 결심하고 눈을 감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상념이 밀려드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길을 택하는 것은 어떨까? 물이 돌에 부딪혀도 멈추지 않고 흐르듯 생각 또한 스스로 흘러갈 때 비로소 사라진다. 생각 과잉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진솔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초대장이다. 수많은 생각 중 어느 것도 진짜 나를 온전히 대변하지 않는다. 그저 한순간의 파도일 뿐이다. 그 파도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다만 바라보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한층 가벼운 사람이 된다. 노출 치료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무서운 도약이 아니다. 작은 발걸음이다. 오늘은 카페에서 낯선 사람과 눈을 마주칠 수 있고, 내일은 모임에서 한마디를 용기 내어 건넬 수 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세상이 생각만큼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스포트라이트는 늘 내 머릿속에서만 켜져 있었음을 알게 된다. 안전 추구 행동을 멈춘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로 나를 세상으로 던지라는 것이 아니다. 단단한 벽 안에 숨는 대신 더 넓은 풍경을 마주하려는 결단이다. 우리는 모두 불안이라는 작은 불씨를 가슴에 품고 산다. 그러나 그 불씨를 애써 감추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지고 뜨거워진다. 불안을 드러내고 그것을 함께 마주할 때 우리는 그 불씨와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소진을 구분하는 일은 나를 보살피는 지혜이다. 불안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소진은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다. 자신의 에너지를 보살피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비이다. 스스로를 돌볼 줄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다. 관계는 거창한 언어가 아니라 내가 먼저 편안해지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나와의 관계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세상과의 관계도 변한다. 생각이 빚어낸 허상의 울타리를 조금씩 허물고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맑게 바라볼 수 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작은 용기, 그 용기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세상과 이어준다. 생각은 구름처럼 흘러가고 관계는 물처럼 스며든다. 그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무겁게 걸었던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지고 숨 막히던 가슴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작은 웃음소리, 햇살이 머물다 가는 따스한 손길, 그 모든 것이 더는 두렵지 않다. 이제 당신은 어떤 관계를 꿈꾸는가? 생각의 무게에서 벗어나 가볍고 부드럽게 스며드는 관계를 상상해보라. 그 상상은 곧 현실이 된다. 마음을 덜어낸 만큼 당신의 관계도 한층 투명해질 것이다.